안과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 정말 근사한 안과. 오늘은 알레르기, 또 알러지 두 개의 말이 혼동이 되죠. 알러지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40년 된 안과 의사 정근입니다. 110세 시대, 11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눈이 가려운 것은 정말 참기 힘들죠. 등이 가려울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등이 가려울 때. 그때 끓는 거 하나 있으면 세상을 얻은 것 같이 기쁘죠. 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가려울까요? 봄철 꽃가루 날릴 때 얼마나 가렵습니까? 눈이 충혈이 돼서 얼마나 불편해요. 매년 알레르기성 질환들이 안과에 매년 이때 딱 시점 되면 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결막염은 또 피할 수도 없고요. 살아가는데 밖에 나가면은 다 결막염 오는데 최근에는 외부에 나가지 않더라도 실제를 통해서 실내에서도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110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대해서 전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챗 GPT에서 제가 뽑아낸 내용입니다. 챗 GPT에서 알러지를 찾으러 하니까 이렇게 다 나와요. 첫째, 눈이 빨갛네요. 비벼서 빨갛기도 하고 알레르기 일으키는 동물들, 충혈들, 알러젠이라는 것들, 꽃가루 여러 가지들이 다 특징이 다 있죠. 이렇게 곤충들, 또 집에 있는 진먼지, 찐득이, 이불에 있는 또 여러 가지 또 찐득이들. 이게 보세요. 이는 알레르기 일으키는 알러젠들이죠. 이런 여러 가지 꽃가루, 화분. 이게서 이렇게 보세요. H를 ACHOO 이렇게 읽네요. 이 챗 GPT 미국을 통해서 제가 검색을 해본 내용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러지성 결막염의 특징을 그림 하나로 다 묘사한 것인데요. 알러지성 결막염이란 무엇인가 보면은 비감염성 알레르기성이다. 감염이 아닌 거예요. 감염은 세균성, 바이러스성, 클라미디아 그는 세균이나 박테리아와 함께 또 바이러스성과 관계없이 비감염성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을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토피 환자라든지 계절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죠. 저간, 눈이 빨갛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려움증, 눈물이 나죠. 가려우니까. 눈꺼풀이 또 붓습니다. 그리고 점막에서 주로 나타나니까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점막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점막이 어디 있죠? 눈의 결막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눈에 이렇게 결막, 눈 전체에 안구의 결막이 있고 눈꺼풀, 안검에 있는 결막, 이렇게 결막이 점막입니다. 점막 부분에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오면은 알레르기 결막염을 일으키게 되죠. 그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이름을 항원입니다. 항원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는 무엇이 생기죠? 항체. 그렇죠. 이런 항원을 알러젠이라 하죠. 이렇게 결막에 감인 반응을 만들어서 발생하는 질환을 알러지 결막염이라고 합니다. 물론 코도 같이 재채기 나오고 비염이 동반하죠. 그러면 알러지 결막염의 원인은 뭐죠? 물질이 다양합니다. 꽃가루, 또 이불에 묻어 있는 여러 가지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고양이도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봄철에 꽃가루 날릴 때 공기 중에 먼지, 중국에서 날라오는 항사들 포함해서 또 벚꽃놀이 할 때 그런 꽃가루라든지 동물의 비듬, 진드기, 곰팡이, 풀, 음식물 알레르기도 있어요. 비누, 화장품 이런 여러 가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현대는 여러 다양한 알레르기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이. 자,
종류를 보면은 계절성, 계절이 주로 언제 많이 생기죠? 봄이죠. 꽃가루가 날리는 시절.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이 종류 1. 이렇게 소나무에 꽃가루가 봄 되면은 막 날아가면서 들어오는 바닥이 노랗게 변해져. 이런 꽃가루 알레르기가 어린이 많죠. 자, 이건 뭘까요? 우리 어릴 때 장난을 참 많이 쳤어요. 눈꺼풀을 뒤집죠. 이렇게 손을 삐뚤어서 뒤집어 놓으면은 이렇게 눈꺼풀이 검결막이죠. 검결막 이렇게 동글동글 석유알처럼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어 있어요. 그죠? 이 여포라고 하는 거예요. 여포. 이게 이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알레르기 결막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되어 있죠. 석유알 터드리듯이 터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단단해요. 이렇게 알레르기 성인할 때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결막이 여포가 생겨납니다. 볼록볼록하게. 이런 경우는 아주 심한 알레르기 결막염을 보죠. 눈꺼풀을 뒤집어서 이렇게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종류인 아토피, 피부에 또 이런 피부에 아토피 피부염이 이렇게 빨갛게 되는 거예요. 각결막염, 결막에도 생기는 아토피 각결막염 두 번째 종류. 세 번째, 봄철 각결막염 이렇게. 거대 유두 각결막염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또 구분이 되는데 그 증상을 한번 볼까요? 알레르기 결막염의 증상은 충혈. 당연히 모든 눈에 병이 생기면 다 충혈됩니다. 충혈. 그죠? 두 번째 알레르기 증상은 첫째가 가려움이죠. 가려워요. 그죠? 이물감. 눈에 결막의 증상이 생기는 눈병부터 포함해서 눈에 꼭 모래가 들어있는 것 같이 자갈이 굴러가는 느낌이다. 결막염은 다 이렇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눈부심. 각막에 손상이 오면서 부으니까 눈부심. 눈이 아프니까 눈물 흘림. 이런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가려움입니다. 가려움. 그죠? 심한 경우에서는 하얗거나 노란 점막이 생성되기도 하죠. 이렇게 가려움이 1분이다. 눈을 비비는데 막 이렇게 눈을 비벼요. 비비면 어떻게 될까요? 충혈이 더 되죠. 더 가렵습니다. 히스타민이나 물질이 히스타민 더 나와서 더 가려워요. 눈을 절대 비비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레르기 결막염,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눈도 결막도 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눈꺼풀도 부었죠. 알레르기 결막염의 특징적인 증상 초기입니다. 이렇게. 자, 알레르기 결막염의 비전염성이죠. 이렇게 눈꺼풀을 보면은 이렇게 결막이 볼록볼록하게 솟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눈에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충혈이 되어 있습니다. 충혈이 부고 있습니다. 부풀어 올랐죠. 이렇게. 알레르기 결막염, 알레르기 결막염에서는 비전염성으로 부풀어 있다. 눈꺼풀을 뒤집어보면 이렇게 석류알처럼 촘촘하게 솟아있는 유두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서는 각막이에요. 각막이 이렇게 파랗게 나와 있죠. 이것은 블루라이터, 청색 필터를 통해서 희미으로 본 것인데 형광물질을 염색을 한 거예요. 눈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상처가 꺾여서 각막에 상처가 나 있어요. 미란.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안과에 가서 현미경 검사를 세극등 현미경을 검사하면 당장 검사하면은 구분이 됩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입니다 하고 구분이 되죠. 세균성이나 바이러스 결막염하고는 완전히 구분되는 질환이 되겠죠.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라 합니다. 그 원인은 알레르기성 체질인 사람들이 비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천식 같이 겹여서 알레르기 결막염이 옵니다. 또 꽃가루, 송화는 소나무 꽃이죠. 또 여러 가지 새집 증후군, 건축에 또 집 안에 찐득이, 그죠? 침대에, 베드에 고양이 털, 에어컨 히터에 먼지가 꽉 쌓여 있어요. 또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분도 많죠. 또 견과류 알레르기 있는 분도 많고요.
염색약이나 선크림, 뭐 여러 가지 마취크림 이런 부분들 알레르기가 많이 이렇게 눈에 결막이 볼록볼록하고 전체 결막이 부족이 있으면서 눈 전체가 이렇게 붓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불편한지 그냥 눈을 확 잡아 뜯고 싶을 정도로 할 정도로 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눈이 부종이 많이 생깁니다. 알레르기 결막염. 증상은 역시 가렵습니다. 첫째로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죠? 결막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부어서. 그죠? 각막에 이렇게 따갑고 이물감 또 이렇게 되면 각막에 따갑고 상처가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안 보이겠죠? 안 보입니다. 이렇게 증상으로서는 알레르기 결막염의 증상은 가려움이 1번이지만은 눈물이라든지 여러 흰색물 눈곱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그죠?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쉬워요. 원인 물질을 제거하면 됩니다. 근데 원인 물질을 잘 모릅니다. 중요한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외출 후에 다녀오면은 흐르는 물에 손을 잘 씻자.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알레르기 안약이라든지 연고 또 먹는 약 많습니다. 이렇게 각막이 손상이 됐을 때는 각막염을 치료하는 항생제 안약을 넣기도 합니다. 항생제 안약을. 항생제 안약을 넣어서 치료를 해서 2차 세균 감염을 막아줘야 되죠. 이렇게 결막이 부어 있으면은 또 다른 치료를 또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또 계속 재발할 때는 마스터, 원인 물질을 찾는 피검사를 진행해서 근본 원인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자주 하는 질문 한번 볼까요? 알레르기 결막염은 시력장애를 발생하는가요? 가려움 증상만 있고 시력장애는 합병증은 거의 없습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은. 그래서 알레르기 결막염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데 또 시력장애도 발생하지 않는데 아주 심하게 비비거나 하면은 각막에 상처가 발생하기도 하고 각막에 상처가 발생한 곳에 세균이 침투하면은 각막 궤양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은 세균 감염이 발생하면서 알레르기 결막염으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르기 결막염도 치료를 잘 해줘야 된다. 항상 안과 의사들은 환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눈을 되도록이면 손을 대지 마라. 안과 의사들이 눈병에 걸리지 않고 눈을 잘 보호하는 이유는 눈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죠? 손을 대지 않습니다. 눈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눈에 자극이 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눈에 압력을 계속 가하면은 또 눈에 또 충격이 가서 망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백내장이 또 생기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수술하고 난 분들이 눈을 또 손을 많이 대는 분들인데 절대로 눈에 손은 가까이를 가지를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눈을 비비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이 가려운데 비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약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찬물에 눈을 씻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안약을 어디에 보관할까요? 집에 있으면. 안약을 보관하는 방법. 안약 보관 방법. 안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안약을 밑에 호주머니에 다리 있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습니까? 손에 저한테 쥐어줍니다. 안약이 따뜻해요. 피부에 있는 온도에 따라서. 그 안약이 변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변형이 되겠죠. 따뜻하면은. 그래서 안약은 호주머니 속에 넣지 마십시오. 안약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얼어버립니다. 자, 냉장고에 보관하면은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보통 있는데요. 그 냉장고에 쓰면 오랫동안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생제 안약은 또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때문에 더 오래 쓸 수 있고, 인공 눈물도 냉장고 보관하면 오랫동안 쓸 수 있으니까 안약과 연고는 냉장 보관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알레르기 질환도 1년에 한 번씩 봄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약을 쓰고 뚜껑을 닫아놓고 내년에 쓰면 안전할까요? 꼭 마개를 모아서 닫아놓고 뚜껑에 덮어놓고 내년 뒤에 1년 뒤에 쓰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또 새 약을 쓰면 안전하겠죠. 필요할 때는 비상시에는 작년에 쓰던 안약은 인공 눈물 등을 포함해서 보관은 냉장고에 꼭 보관하시면 오래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2010년도에 캄보디아에 의료 봉사를 갔다 온 사진이네요. 캄보디아에 그때 또 여러 재난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의료 봉사를 갔고, 그곳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 특히 그 동남아시아에는 스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스님들이 사회적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스님들과 같이 이렇게 의료 봉사를 하고 도와주고, 스님들이 저희들 초청을 해서 저는 안과 의사니까 이동용 현미경입니다. 이동용 현미경. 이동용 현미경을 통해서 검사를 해주고 눈 치료해주고, 백내장도 필요할 때는 또 검사와 또 수술도 또 한 번씩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동남아시아에는 우리 한국의 한 20년, 30년 전 의료 기술이에요. 의료 상황이, 의료 기계라든지 모든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동남아에 가서는 수술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현미경 자체도 옛날 현미경, 그리고 우리가 한 몇 세대 전에 현미경을 가지고 수술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초창기에. 한 몇 명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적응이 돼서 또 수술 현미경, 수술 기계, 또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의료가 많이 평준화되어 있고,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 특히 안과의 의료 기술 수준은 세계 넘버 원입니다. 정작 한국 국민은 잘 모르고 있어요. 왜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일까요? 의료기계가 최고일까요? 맞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의료기계는 최신 것을 다 사용하고 가장 앞서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왜 한국이 안과 부분만은 세계 최고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미국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미국 의사는 손이 굉장히 커요. 투박해요. 이렇게 손이 굉장히 큰데 한국 의사들이 손이 굉장히 날렵해요. 이렇게 굉장히 날렵한데 왜 그럴까요? 한국은 젓가락 민족입니다. 젓가락. 이렇게 동그란 걸 가지고 찝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죠. 한국인만이 할 수 있는 젓가락 민족. 안과의 모든 기계와 기술이 뭘까요? 작은 기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작은 기구로 되어 있는 그 기구를 만질 수 있는,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 우리 한반 민족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일본도 중국도 젓가락 민족이지 않느냐? 일본은 네모난 각진 젓가락, 그죠? 나무 젓가락이기도 하죠. 그죠? 중국도 비슷하죠. 한국만 쇠젓가락, 동그란 쇠젓가락을 가지고 콩을 집을 수 있는 민족은 대한민국, 그죠? 그리고 난자에 찔려서 난자의 핵을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대한민국 민족이고 대한민국의 의사들입니다. 안과 수술은 현미경으로 수술하면요 10배, 15배로 할 때에서 보거든요. 이렇게 10배, 5배를 확인하면서 발로 조절하면서 눈은 보고 손은 수술하고 발은 현미경 조절하면서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면서 그 손가락 기술로 수정체를 빼내고 잡아내면서 다시 또 인공수정체를 밀어넣고 하는 그런 최고의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 다리 민족, 당군의 자손들,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입니다. 특히 안과 의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과계의 이런 큰 발전에는 우리 민족성이 있었다. 민족의 손가락 훈련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세계적으로 그 IT 기술과 전자칩이 발전한 것도 손가락 기술인 거예요. 그 손가락의 민족이 젓가락 민족이죠. 그죠? 우리가 훌륭한 유산을 우리 선조들로부터 받은 건 젓가락이었더라. 그 젓가락을 잘 사용하는 의사, 대한민국 의사가 세계 최고의 안과 의사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의사보다 한국 의사가 수술을 더 잘해요. 그래서 이 동남아에 가면 한국의 의사들이 참 칭찬을 많이 받고 많이 요청을 받습니다. 특히 태극기를 다용한 한국 의사들을 이분들이 참 좋아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의사들이 동남아시아에 다녀가면은 그 많은 그 제 국민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해요. 한국에서 진료 받으러 가면 힘든데 한국의 의사들이 와서 도와주었고, 그리고 그 현지에 있는 그 나라 백성들에게 또 한국인들과 같이 그분들을 도와주고 눈 치료하면서 또 필요한 약과 함께 수술과 치료를 해주고 하니까 그 의료 봉사를 통해서 K-메디칼, 한국의 메디칼이 알려져서 지금 현재 한국의 의료 관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일들에 수십 년 전부터 의료 봉사를 해온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씨를 많이 뿌려놓은 거예요. 그 씨를 뿌려놓은 것이 열매를 맺어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되어서 이제 대한민국 K-메디 의료를 통해서 의료 관광, 이제는 수술, 이제는 암 치료하러 대한민국의 중국, 베트남, 동남아, 이제는 미국에서도 거꾸로 오고 있는 것을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전에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기업가들이 옛날에 삼성에도 그랬죠. 돌아가신 분들께서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그분이 이제는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한국의 K-메디칼, 이 최고의 기술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의사들이 세계 최고로 의료봉사를 가면은 굉장히 좋아하고, 이분들이 세계 의료를 선도하면서 한국의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의료봉사를 간 일들이 이제 20년 뒤에 어떤 결과로 왔느냐 하니까 한국의 의료 관광으로, 그리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 의료 기술의 수출로 결과가 맺어지게 된 그런 현상들이 기적같이 오게 된 일은 우리가 못 살던 그런 시절에서 이제는 정말 세계 최고를 꿈꾸는 인류 국가라서 그 중에 K-메디 의료가 한 일못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신철량, 안구구백약,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증상별 치료가 되고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원인을 제거하면서 치료를 잘 하면은 합병증 없이 잘 증상을 호전하면서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눈을 비비지 맙시다. 40년 안과의사 정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